사람의 마음은 작은 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눈빛이 머무는 시간, 대화의 길이, 사소한 배려 하나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오늘은 그 작은 변화들 속에서 그녀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자주 가는 장소에 관심을 가진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도 관심과 애정은 결국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남자가 자주 가는 장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 저 사람이 자주 저기에 간다더라 라는 정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단순한 정보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자는 그 장소를 머릿속에 저장해두고 언젠가 자신도 그곳을 가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죠. 예를 들어 남자가 평소 자주 들르는 카페가 있다면 그녀는 그 카페의 위치를 알아보고 영업시간을 확인합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이미 그 카페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찾아보곤 합니다. SNS에서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고 리뷰를 읽으면서 그곳을 미리 체험하듯 상상합니다. 그녀가 굳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자의 일상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과 자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를 찾습니다. 그 고리가 때로는 음악이 되기도 하고 영화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감정이 깃든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주 찾는 곳은 곧 그의 생활 패턴, 취향,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녀는 그 무대에 자연스럽게 들어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로만 표현합니다. 그 카페의 분위기 괜찮아? 너 자주 간다던 헬스장 어때? 이런 질문들은 사실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 그 장소를 통해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싶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당신이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혼자 갈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소가 단순히 남자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메뉴를 고르면서 혹은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자주 앉았을까? 이런 메뉴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만약 우연이라도 그곳에서 마주친다면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쁨을 느낍니다. 나도 여기 자주 와. 라는 말을 꺼낼 수 있다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강한 연결감이 생깁니다. 같은 장소를 공유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친밀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이런 행동은 사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의 동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삶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움직였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단순히 방문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억해두고 다시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꺼냅니다. 너 자주 가는 그 카페 있잖아. 그 메뉴 진짜 괜찮더라. 내가 말했던 공원, 산책하기 좋던데. 이런 말들은 사실
단순한 대화 소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사는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당신과 더 많은 공통점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상대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이 다니는 공간을 자기 삶에 끌어와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일부였던 것처럼 만들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소의 공유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함께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장소에 관심을 갖는 행동은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의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고 당신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공간을 궁금해하고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건 단순한 우연이나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같은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려 한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과 물적 거리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지 못하더라도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큰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자주 보이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남자가 자주 있는 장소에 의도적으로 자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보네? 아, 나도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이런 말로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있는 남자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파악하게 됩니다. 어느 시간대에 헬스장에 가는지, 점심을 보통 어디서 먹는지, 퇴근 후에 자주 들르는 카페는 어디인지. 이런 정보들은 대화 속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것일 수도 있고, 함께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 그 시간에 거기 있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그 정보를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부러 그 시간대에 맞춰서 비슷한 장소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르는 카페가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원래 그 카페를 잘 가지 않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도 출근길에 그 카페에 나타납니다. 우연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조율한 겁니다. 그곳에서, 어? 또 왔네? 라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접점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자고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는 건 우연이라는 포장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내가 일부러 너를 찾아온 게 아니야. 그냥 길이 같았을 뿐이야. 라는 안전망 속에서 그녀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도 당신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그 공간 자체가 두 사람의 공유된 경험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혼자 가던 헬스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녀와도 함께하는 장소가 됩니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녀와 함께 웃으며 앉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장소는 곧 관계의 기억을 저장하는 무대가 되어 갑니다. 여자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을 때 굳이 특별한 여행이나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반복된 만남을 택합니다. 그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덜 부담스럽고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가짐입니다. 여자가 같은 장소를 의도적으로 찾는 건 상당히 큰 용기를 내는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눈치챌까봐, 너무 티가 날까봐,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하면서도 그 모든 불안을 감수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행동 패턴까지 바꾸는 거죠. 이런 행동을 알아차린다면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녀는 자꾸 여기서 보이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노력이 드디어 상대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의미니까요. 여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주 나타나는 건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연락이나 고백처럼 직접적인 시도는 상대가 거부하면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에서의 만남은 다릅니다. 그냥 우연이야 라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덜합니다. 그러면서도 원하는 효과, 즉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행동은 더 자주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나중에는 거의 매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당신의 일상에 그녀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친밀감이 쌓입니다. 여자가 같은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려 한다는 건 단순히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공간은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과 연결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을 떠올릴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직접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 모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결국 이 행동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상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너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어. 그리고 그것은 여자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앉으려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공간을 지키려 합니다. 낯선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불편하거나 마음이 없는 상대와는 조금만 가까워져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틀며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을 때 그 경계가 무너지고 오히려 거리를 좁히려는 행동이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 중 하나가 자리 선택입니다. 똑같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굳이 당신 옆을 택하거나 대화할 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의식적으로 당신 쪽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앉을 자리를 정할 때도 여기가 좋아 라며 당신 옆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회의 자리, 모임 자리, 식사 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가까이 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 의도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 곁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그 자체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가까이 앉는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건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더 많은 교류를 원하는 의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대의 표정과 작은 행동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이 앉으려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 쪽으로 의자를 당기거나 몸을 살짝 기울입니다. 손이나 무릎이 가볍게 스칠 정도의 거리까지 허용하는 순간 이미 그녀는 당신을 편안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단계가 바뀌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은 관계의 속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직 친밀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쌓이고 신뢰가 커질수록 그 거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녀는 당신 곁에 앉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남자의 반응입니다. 여자가 가까이 앉는 건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걸 불편하게 여기거나 왜 이렇게 붙어 앉아? 라며 농담처럼 밀어낸다면 그녀는 순간 움찔하고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같은 편안함을 보여준다면 그녀는 안심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까이 앉으려는 행동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거기엔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여자는 당신 곁에 있을 때 긴장이 풀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또 가까이 앉으면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볼 수 있고 눈빛이 더 자주 마주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자리는 우연히 정해지는 것 같지만 마음이 작용할 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자가 늘 당신 곁을 선택한다면 그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자신의 안전지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진 찍자고 제안한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억을 남기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표현이 우리 같이 사진 찍자 라는 제안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여자는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진을 잘 찍으려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에 남는 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사진은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SNS에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아니 괜찮아 라며 대충 넘어갈 일이지만 당신과 함께일 때는 달라집니다. 그녀는 굳이 기념할 만한 날이 아니어도 사진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카페에 앉아있는 순간 길을 걷다 발견한 벽화 앞 혹은 식사 자리를 마친 후에도 잠깐 사진 찍자 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와 함께한 순간을 오래 붙잡고 싶다는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셀카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당신 옆에 다가와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의 빈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셀카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둘이 함께 찍는 전신샷을 원하거나 당신 혼자 있는 모습을 찍기도 합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당신을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을 찍자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함께 있는 순간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진 속에서 당신과 그녀가 나란히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겐 큰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관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 미래를 염두에 두는 마음입니다. 지금 찍은 사진을 나중에 다시 보면서 두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되짚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본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사진 제안은 무의식적인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같이 찍자 라는 말에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핍니다. 만약 당신이 귀찮아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녀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즐겁게 응해준다면 그녀는 안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즉, 사진 제안은 그녀가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탐색의 역할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진은 두 사람의 거리를 물리적으로도 좁힙니다. 카메라 화면 안에 나란히 들어오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야 하고 얼굴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가벼운 스킨십조차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깁니다. 결국 사진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동시에 좁히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와 찍은 사진은 단순히 폰 갤러리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반복해서 꺼내보며 혼자 미소 짓거나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구에게 슬쩍 보여주며 자랑처럼 쓰기도 합니다. 즉, 사진 한 장은 그녀가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결국 여자가 먼저 사진 찍자 라고 제안하는 건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과 함께 있는 순간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고 그 기억을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나 습관이 아니라 분명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남자와 만날 때 옷차림이 달라진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마음속의 시선입니다. 내가 예쁘게 보일까? 그 사람이 이 옷을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옷장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편안한 옷차림을 고릅니다. 회사 갈 때는 단정한 업무용 복장, 친구 만날 때는 무난하고 편한 캐주얼, 혼자 있을 때는 대충 집에서 입는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 그런데 당신과 약속이 잡힌 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은 옷차림으로 가득합니다. 평소라면 몇 분 안에 끝낼 선택이 오늘은 한참 걸립니다. 옷장을 열어 두세 벌씩 꺼내놓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대보며 비교합니다. 원래는 신경 쓰지 않았던 구두나 가방, 심지어 작은 액세서리까지 다시 점검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남자를 만날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색상을 시도한다든가 조금 더 여성스럽거나 세련된 분위기의 옷을 고릅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던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은은한 향수를 뿌리는 것도 이 맥락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평범한 일상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변화는 무의식적으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녀는 스스로 나 오늘 좀 꾸몄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분명히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옷차림뿐 아니라 자세, 표정,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녀가 당신의 반응을 예민하게 관찰한다는 점입니다. 옷차림을 바꿔 입고 나타난 날, 당신이 무심하게 넘어가면 그녀는 속으로 살짝 서운해합니다. 반대로 오늘 분위기 다르네 라며 짧게라도 언급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하루 종일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공들여 준비한 작은 신호가 인정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투자된 시간과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굳이 그렇게 공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만날 때 옷차림 하나에까지 정성을 쏟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 치장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의 변화는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화려함으로 다가오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러움 속에서 세심한 디테일로 나타납니다. 즉,
초반에는 예쁘게 보이고 싶다. 라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시간이 흐르면 당신과 편하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라는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결국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옷차림을 바꾸는 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을 열었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당신 앞에서만 달라지는 그 모습 속에는 나는 너에게 특별해지고 싶다.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감추려 해도 행동과 표정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여자가 보여주는 작은 변화와 반복되는 습관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인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